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실적 시즌이 지속되는데 빅테크들은 우려보다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는 있지만 이제 은행권의 스트레스가 여전히 지속되면서 하방 압력이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 심한 국면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를 관통하는 지표와 투자 아이디어 살펴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하면 바로 이 차트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수출 증가율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 옅은 파란색이 수출 증가율이고 짙은 파란 선이 우리나라 증시의 밸류에이션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바로 수출 증가율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가장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진 국면을 보시면 이 선이 소위 말하는 자산가치 PBR 1배의 선인데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를 돌아서야 1배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1배까지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2,570이 이 1배에 가까워진 숫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서기까지 기다리는 구간이 필요한데 거꾸로 0.9배가 2,430인데 또 0.9배를 깨고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또 역으로 하방 압력이 크지 않은 국면입니다. 그동안 수출 증가율이 내려오면서 심각하게 밸류에이션의 하락을 맛봤기 때문에 이 저점에서의 부분은 0.9배 라인이게 되면 현재 지수로 보면 한 2,430 정도 되는데 전일에 비해서 3, 40포인트밖에 남지 않는 국면이기 때문에 상방도 막혀 있지만 하방도 막혀 있는 좀 답답한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2,570에서 가파르게 일주일 만에 100포인트나 하락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움츠러드는 국면이긴 합니다만 거꾸로 수출 증가율이 이제는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이고 대형 수출주들이 그래도 잘 버텨주는 국면이다 정도는 짚고 가셔야겠습니다. 2분기 때 아마 수출 증가율이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또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이 다시 한 단계 레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뻑뻑하고 좀 좁은 박스피에 갇혀버린 시장에서의 투자 아이디어가 필요한데요.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성장주, 가치주 얘기들 많이 하시죠. 조금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0년대 중반에 가치주 주도의 성장이었습니다. 가치주. 우리가 이제 시크리컬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가치주였냐? 그때는 성장도 높았지만 금리도 높았어요. 그래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의 영역이었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에서 2014년까지는 저성장, 저금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성장, 저금리다 보니까 이제 성장주 주도의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10년을 보시면 가치주와 성장주가 이렇게 어느 정도 범위에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저성장 국면입니다만 긴축 사이클이 반복되다 보니까 긴축이 될 때는 가치주가 좀 됐다가 그럼 긴축의 국면이 끝나거나 오히려 금리를 내릴 땐 또 성장주가 되는 그런 반복된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주가 긴축 국면에서 상당히 가치주 대비 수익률이 부진한 그런 구간을 1년 반, 2년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지금 가치주를 사야 되냐, 성장주를 사야 되냐 고민이 되는데 이 차트만 놓고 보면 성장주가 그래도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물론 성장주라고 해서 너무 비싼 고밸류에이션, 너무 좀 주가가 오른 기업들은 다음 주에 FOMC 이후에 좀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되려 다음 주에 금리 인상의 마지막 국면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성장주가 다시 움틀움틀 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메타의 실적을 보면 빅테크 중심으로도 잘 버텨가는 국면이 지금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다음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높지 않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하방이 그렇게 막 열리는 시장도 아니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성장주가 강세를 보일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성장주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왼쪽에 보시면 제가 눈에 띄는 거는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뭐 게임도 포함이 돼 있죠. 네이버, 카카오도 있고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옆에 보시면 이제 호텔 레저, 리오프닝 이런 업종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차트가 설명하는 건 뭐냐면 각각의 업종마다 밸류에이션이 있을 텐데 그 밸류에이션이 5년간의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 움직임에서 지금 100%라는 거는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거고 4%라는 거는 저점에서 이제 4%밖에 안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업종마다 밸류에이션을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각 업종마다의 밸류에이션 위치를 보여주는 건데 왼쪽에 위치할수록 지금 자기가 갖고 있었던 밸류에이션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업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운송,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화장품 이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앞서 제가 수출 회복세가 당장은 플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2,570이 좀 막혀있는 구간이고 되려 또 하방은 2,430에서 또 막혀있는 100포인트 수준, 150포인트 수준의 박스피의 연장선을 말씀을 드렸고 성장주가 가치주보다는 1년 반 이상 하락을 보여왔기 때문에 성장주 중에서 저평가 영역에 있는 업종을 보자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데이터로 보면 제약바이오, 그리고 소프트웨어, 뭐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게임주가 포함되어 있고 더불어서 화장품과 호텔 레저와 같은 리오프닝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최근에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던 업종에서 쏠림 현상이 조금은 다변화되는 시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업종에 대해서 선택될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570은 PBR 0.95배로서 단기적인 고점의 역할을 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타일로 보면 가치주가 잘 버텨왔지만 성장주가 너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장주를 좀 볼 타이밍도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성장주 중에 우리나라 업종에서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한 업종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소프트웨어 더불어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업종이 상당히 많이 싸져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